안녕하세요. 자연을 담고 싶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세움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1세대 1득 비과세 규정과 관련된 후속편으로 세 번째 요건인 보유기간, 거주기간과 관련된 제한을 받지 않는 특이사항과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겸용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 내용,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 그리고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그 규정,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된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요 규정과 관련돼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건설 임대주택을 증여받아서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편 명의로 임차해서 5년 거주한 후에 분양받은 임대주택법상 건설 임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이혼 후에 이혼했으니까 배우자하고 남편하고 부인은 동일 세대가 아니겠죠. 그러면 동일 세대가 아닌 상태에서 부인이 이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공익사업용으로 양도 및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주택 및 부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존하는 주택이라든가 남아있는 쪽다리라고 그래야 되나? 잔존주택 있잖아요. 부토지인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양도가 된다 그러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과 관련돼서도 주택 및 부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토지와 잔존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비록 해주고는 있지만 잔존 주택에 소유주가 소유주나 그 외 사람이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해서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해당 잔존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해주는 세 번째 내용인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해외 이주에 따른 비과세와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등으로 인한 출국 시 비과세 규정, 이렇게 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해외 이주에 따른 비과세입니다. 출국일 현재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데요. 해외 이주법에 따른 현지 이주인 경우에는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한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합니다. 두 번째,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등으로 인한 출국 시에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내용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이제 부득이한 세법상의 그 사유가 있어가지고 양도하는 경우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진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그리고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한 그 전학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주기간에 그 제한을 받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임대 의무기간을 충족한 주택입니다.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 등록과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 등록을 그 관할 지자체에 한 경우에는 이때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가지고 그 임대 의무 기간 중에 그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혹은 임대보증금이나 또는 임대료 에 대해서 연 그 증가율 5%를 초과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계약금 그 지급 현재 무주택 1세대 등에 대해서 이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내용인데요.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그 각종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그 계약금 지급을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합계액이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 겸용주택의 그 고가주택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주택 이외의 부분의 그 가액은 주택의 가액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고가주택 유무를 판정을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 즉 주택 이외의 부분이 그 주택 면적보다 같거나 클 때에는 주택의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의 9억 원 계산 시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은 이때 제외를 하고 판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고가주택과 관련된 다가구 주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에도 예외적으로 그 단독주택으로 보는 그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겸용주택의 비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주택 외에 건물이 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이제 적거나 같을 때에는, 즉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같거나 이게 클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가 않습니다. 그 겸용주택의 이제 그 부수토지 계산인데요.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이때에도 주택이 그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그 연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요. 주택의 정착 면적은 건물 전체 그 정착 면적에서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겸용주택의 그 지하실에 대한 그 주택 면적 계산 규정인데요. 이때는 겸용주택의 그 지하실을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지하실인 경우에 이제 뭐 근생으로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전부 주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용 용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지하실을 제외한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그 비율로 해서 안분 계산을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법에서 그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 범위는 건물 전체 면적의 도시지역 내인 토지인 경우 5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10배를 적용한 면적을 이제 주택에 딸린 부토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에 딸린 그 토지를 판정을 할 때 주택 정착 면적은 건물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이제 기준을 하고요. 지상, 지하 건물의 구분 없이 전층 수평 투영 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을 이제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규정입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만을 분할해서 이제 양도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해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선분할 양도된 토지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1주택을 이 두 개 이상의 그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양도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선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가 됩니다. 수용중으로 이제 분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특이하게 이제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협의 매수가 되거나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는 잔존 토지 및 잔존 그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 규정 내용과 거주기간이 제한을 받지 않는 내용, 그리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겸용주택인 경우에 그 비과세 내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을 이제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시간으로 나누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제 많은 절세 전략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